이제 2주 남았네. 이번 주는 1, 2학년 동생들과 유치원 학생들이 무사히 등교를 마쳤는데 이런 식의 등교는 처음이라 선생님들도 그리고 동생들도 많이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학교에 오니까 좋더라. 부디 여러분 등교할 때까지 우리 학교도 별일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이미 수도권에서는 여러 확진자들이 나와서 많은 학교들이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바로 인사. 지난 시간에 사밤에는 강의는 잘 들었나요?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대다수가 어렵지 않다고 대답했던걸? 나는 여러분들을 신뢰하긴 하는데 그 답은 못 믿겠더라. 과연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 뭐 곧 알게 되겠죠. 얼른 봅시다. 오늘은 예고했던 것처럼 씨름의 여러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예고했던 경기 방법 그리고 규칙 등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던 씨름의 기술은 100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씨름의 기술은 총 54개입니다. 크게 손기술, 다리기술, 허리기술 및 반격기를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손기술 2개, 다리기술 2개, 허리기술 2개를 배워볼까 합니다. 6개나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손, 다리, 허리 기술 각각 1개씩 배워두면 나머지 하나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것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미 친구들이랑 몸싸움 하면서 몇 가지 기술은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 기술도 있을 겁니다. 원래 강의를 계획할 때는 체육 선생님들끼리 진짜 삿발을 메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술을 걸 수 있을지 시범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몇 번 생각한 결과 우리보다는 진짜 선수들이 차근차근 제대로 배운 기술을 보여주는 영상이 훨씬 효과적이다 싶어서 영상을 받아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줄 텐데 아무튼 그 영상의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건 기술이 거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같은 기술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술을 걸었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라 내가 기술을 건 후에도 나의 힘 그리고 균형 감각 등으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려야 이기게 됨을 명심하세요. 완벽한 기술이란 없습니다. 아무 때에 아무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기술을 적당한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다리 기술 중 안다리 걸기입니다. 이 기술은 상대방의 한쪽 발이 앞으로 나와 있을 때 사용해요. 오른쪽 다리를 갈고리처럼 만들어 상대의 왼쪽 다리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걸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붙들고 자신의 몸으로 상대방의 몸통 위를 덮치면서 밀어 넘어뜨립니다. 씨름을 해보지 않은 사람끼리 경기를 한다고 하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인데 막상 해보면 서로 밀어내느라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다리를 걸기만 해서 그래요. 이기기 위해선 다리를 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건 후에 몸통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다리 기술 중 밧다리 걸기입니다. 제일 쉬운 기술 중 하나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상대도 쉽게 걸 수 있는 기술이란 뜻이죠. 이 기술은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상대의 오른쪽 다리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걸면서 동시에 삿발을 내 몸쪽으로 바짝 당기며 넘어뜨립니다. 주의할 점. 이 기술은 내가 상대에게 기술을 걸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같은 기술을 내게 걸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역습, 씨름 기술로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팔 기술 중 하나인 앞무릎치기인데 이건 좀 어려워요. 이런 기술이 있다 싶은 정도만 알아두세요. 상대방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기울었을 때 오른쪽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무릎을 칩니다. 동시에 머리를 상대방의 옆구리 밑으로 쑥 집어넣으면서 오른쪽 어깨는 상대방을 밀고 자신의 오른쪽 발을 뒤로 빼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 상대방을 넘어뜨립니다. 딱 봐도 쉽지 않죠? 네 번째는 다리 기술 중 두 번째인 뒷무릎치기입니다. 앞무릎치기보다는 쉬운 기술이라 써먹기 좋아요. 역시 상대방의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을 때 한쪽 삿발을 놓고 상대방의 한쪽 무릎 뒤, 보통의 경우는 오금이라고 하는데
무릎 뒤쪽을 잡아당기며 몸으로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립니다. 이건 할만하죠? 다음은 허리 기술 중 첫 번째인 엉덩 배지기인데 이름에서 연상되는 몸 동작이 있죠? 삿발을 바짝 당겨 상대방의 몸에 바짝 붙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왼쪽을 상대방 가랑이 사이에 밀어넣고 몸을 시계방으로 돌리며 넘어뜨리는데 이때 엉덩이가 상대방에 바짝 붙어야 함과 동시에 팔과 허리의 힘을 이용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마지막은 들배지기입니다. 힘과 키 차이가 꽤 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해요. 허리와 팔의 힘으로 상대방의 삿발을 바짝 당기며 상대를 번쩍 들어 올려요. 그래서 들배지기입니다. 그 다음 오른 무릎으로 상대방의 오른 다리를 차면서 시계 방향으로 넘어뜨립니다. 모든 기술의 핵심, 첫 번째, 상황에 맞는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 번 경기를 하다 보면 내게 잘 맞는 기술이 있기는 하지만 만화에서 나오는 무적, 울트라, 슈퍼파워, 궁극의 초필살기 이런 건 없어요. 상대방의 중심과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따라 적합한 기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확한 동작으로 기술을 걸어야 해요. 하다 보면 기술을 거는 신용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상대가 기술에서 빠져나오기 쉽고 오히려 되치기 당하기 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힘과 기술을 동시에 이용해야 합니다. 기술만 건다고 또는 힘만 무작정 쓴다고 상대가 쉽게 넘어가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도 기술과 힘을 나에게 쓸 테니까요. 예를 들어 뒷무릎치기의 경우 손으로 다리를 잡는 걸로 끝난다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리, 오금을 잡는 동시에 몸으로 상대를 밀어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어요. 막상 하다 보면 엉망이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 세 가지는 꼭 명심하세요. 어떤가요? 사실 삿바가 있어야 연습하기가 좋은데 집에 마땅한 삿바가 없어서 연습하기 좀 힘들죠. 혹시 태권도 또는 유도 다니는 친구들 긴 띠가 있으면 그 띠도 삿바 매기 좋습니다. 좀 짧다 싶으면 두 개를 연결해도 좋고요. 좀 두꺼운 보자기 같은 천이 있으면 좋습니다. 우선은 집에서 허리띠라도 잡고 동작만 연습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실제 연습은 등교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날씨도 너무 덥고 코로나 때문에 서로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실제 씨름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니 마무리는 하고 끝내는 게 좋겠죠. 등교를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은 계속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어떤 수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직 고민이 많아요. 다음 주에는 실제 씨름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규칙 등에는 무엇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갖춰야 할 예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디 2주 동안 별 사고 없이 잘 버티고 얼굴 보며 수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로